안녕하세요. 토킹레인입니다. 오늘은 핀테크 슈퍼앱을 만드는 소파이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소파이,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소파이는 핀테크 부분에서 핀테크의 AWS가 되기를 희망하는 회사입니다. 스펙 회사 IPO2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IPO2의 티커 심볼은 IPO2이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 시기는 Q1 202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IPO2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보통주인 IPO2, 유닛인 IPO2U, 그리고 워런트인 IPO2W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IPO2의 유닛은 한 주의 보통주와 4분의 1의 워런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닛을 거래하실 때는 워런트 비율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워런트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합병 조건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스펙이 8억 500만 달러, 하나로는 8,050억 원을 모금했고 파입이 12억 2,500만 달러, 하나로는 1조 2,25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또 T-Row 인베스트먼트에서 3억 7천만 달러, 하나로는 3,700억 원을 모금해서 총 모금액은 12억 2,500만 달러이고 하나로는 2조 4천억 원입니다. 아주 큰 규모의 스펙 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소파이는 19억 1천만 달러의 현금을 가지게 됩니다. 한화로는 1조 9,100억 원입니다. 모금한 돈의 사용 계획 중에는 Repayment of Galileo Seller Notes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소파이가 2020년 5월에 갈릴레오라는 핀테크 플랫폼 회사를 합병했습니다. 이 갈릴레오의 부채를 갚는데 2억 7,500만 달러, 하나로 2,750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Secondary Proceed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비용이 지출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합병 후 소파이의 가치는 8.7 billion dollars, 하나로는 8조 7천억 원이 됩니다. IPO2는 차마스 팔리헤피티아라는 요즘 가장 유명한 투자자의 스펙 회사입니다. 차마스 팔리헤피티아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영상 링크를 우측 상단에 걸어 놓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차마스가 스펙을 통해서 상장시킨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항공회사 버진 갤럭틱이 있습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는 MP 머터리얼즈가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회사 오픈도어가 있었고 금속 3D 프린팅 2.0 회사 데스크탑 메달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클로버 헬스가 있었습니다. 소파이의 경영진을 보면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임원들이 많은데 핀테크의 AWS를 목표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우려가 되는 점은 일단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파이는 파이낸셜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아마존이나 테슬라의 성공을 보면 1위 업체가 전부 독식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탑5 자동차 회사의 회사 가치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높은 마켓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2,000조 원의 파이낸셜 서비스 마켓에서 아마존이나 테슬라처럼 1등 업체가 되어 승자 독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0조 원의 마켓에서 25%의 마켓캡이면 500 빌리언 정도이고 그러면 1위 업체인 비자보다 더 마켓캡이 높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소파이가 파이낸셜 서비스 마켓을 디스럽트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서비스에 관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샵 앱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서비스의 백화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 실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인들의 80% 이상이 2개 이상의 뱅크 어카운트나 파이낸셜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곳에서 개개인들이 필요한 모든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서비스란 은행 업무, 학자금 대출, 주택 자금 대출 등의 대출 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서비스를 포함한 개인 파이낸스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저도 제가 쓰고 있는 모든 파이낸셜 서비스 앱이나 어카운트 등을 모두 카운트해 보니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파이의 주장에 따르면 80%의 소비자들이 2개 이상의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한 앱으로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소비자로서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파이낸셜 앱들을 보면 투자 관련 앱이거나 한 앱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앱들이기 때문에 소파이가 한 앱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낸셜 슈퍼 앱이 되려고 하는 계획은 공감이 가는 계획입니다. 소파이의 역사를 보면 소파이가 처음 시작한 서비스가 학자금 대출을 매니지하는 서비스였고 타겟 고객들은 의대생들, MBA 학생들, 로스쿨 학생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학자금은 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졸업과 동시에 이자가 빠르게 높아지기 때문에 학자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소파이가 의대생과 로스쿨 MBA 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타겟한 이유는 졸업 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군들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리스크가 높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파이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렌딩 서비스로 처음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 고객층이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는 그런 필요가 생길 때마다 주택 대출이나 보험 서비스 등을 점점 출시하게 되었고 기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소파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소파이가 주장하는 강점 중 하나는 소파이 앱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파이가 2019년 소파이 홈이라는 앱을 런칭하고 7개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머니는 은행 서비스이고 릴레이는 파이낸셜 플랜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베스트는 로빈후드 같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고 홈론은 주택 자금 대출 서비스, 인스쿨론은 학자금 대출, 그리고 소파이 크레딧 카드가 있고 소파이 리워드도 있습니다. 1년 동안에 7개의 새로운 서비스들을 추가했다는 것은 소파이가 기존 은행과는 달리 얼마나 빠르게 소비자의 디맨드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소비자층이 선호하는 모바일 앱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소파이의 또 하나의 비밀 무기는 갈릴레오라는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이 갈릴레오라는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통해 소파이는 핀테크의 AWS가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2020년 5월에 갈릴레오라는 핀테크 플랫폼 회사를 1조 2천억 원에 합병을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파이낸스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은행 서비스, 대출 서비스,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등을 니오뱅크라고 하는 신생 핀테크 회사들한테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갈릴레오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사들 중에는 로빈훗, 빗페이, 차임, 리미틀리 같은 핀테크 분야에서 유명한 유니콘 회사들이 있습니다. 소파이는 이 갈릴레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아마존이 AWS를 통해서 다른 회사한테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파이 자신도 더 빠르게 테크놀로지를 통한 혁신을 하면서 다른 핀테크 회사들한테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존은 AWS를 처음부터 개발했고 아마존 이커머스에서 사용하다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발전시켰지만 소파이는 갈릴레오 플랫폼을 처음부터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합병을 통해 한 회사가 된 것이라는 점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해보면 소파이는 3가지 비즈니스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렌딩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 렌딩 서비스는 학자금 대출, 개인 신용 대출과 주택 자금 대출 등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레오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테크놀로지를 다른 회사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세 번째는 파이낸셜 서비스로 투자, 은행 업무, 파이낸셜 계획, 보험, 신용카드 등입니다. 소파이의 모든 B2C 서비스는 소파이의 핀테크 슈퍼 앱인 소파이 홈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소파이의 2025년까지의 성장 계획을 보면 렌딩 부분은 25% 연평균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58%의 마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부분은 55% 성장과 62% 마진율을 계획하고 있고 파이낸셜 서비스에서는 153% 연평균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서비스 분야는
소파이가 가장 최근에 시작한 비즈니스이고 지금은 적자이기 때문에 마진율 타겟이 없습니다. 지금 소파이의 매출을 보면 83%가 랜딩 부분이고 17%가 테크놀로지 부분인데 파이낸스 서비스 분야를 집중적으로 성장시켜 2025년까지는 새 비즈니스 분야들이 전체 매출에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매출원을 다양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은 621million에서 3.7 billion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7배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랜딩과 테크놀로지 분야는 현재 contribution profit이 positive입니다. 랜딩과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돈을 벌어서 파이낸스 서비스 분야에 계속 투자하는 구조인데 적어도 2023년까지는 파이낸스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지티브 캐시 플로우는 올해부터 예상이 되지만 올해는 27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캐시 플로우는 2022년부터 생길 것 같습니다. 파이낸스 서비스 분야에는 계속 투자를 해야 하지만 올해부터 흑자를 예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좋은 소식이며 2025년에는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세도 기대가 됩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소파이가 꿈꾸는 핀테크 앱 통일의 비전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부상하면서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도태되고 있고 혁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내에 없어지는 회사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듯이 파이낸스 산업 분야도 기존의 빅뱅크들은 점점 없어지고 새로이 등장한 핀테크 회사들이 기존 뱅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파이가 슈퍼앱을 만들어서 파이낸스에 관한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가능하게 되는 생태계를 만든다면 2,000조 원의 파이낸스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마켓캡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소파이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회사들한테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파이가 앞으로 5년간 가장 주력해야 하는 비즈니스 부분은 파이낸스 서비스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연평균 성장률은 153%인데 은행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존의 빅뱅크들인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과 경쟁해야 하고 투자 서비스 분야에서는 로빈훗, 위블과 같은 신생 핀테크 유니콘들과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너무나 초열적인 경쟁으로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면 소파이가 원하는 성장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빠른 성장을 해야 하는 소파이와 같은 성장 회사한테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파이가 그리고 있는 핀테크의 AWS라는 그림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커서 갈릴레오 플랫폼에 거는 기대가 높은데 소파이는 갈릴레오를 합병한 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는 신생회사가 아니라 소파이보다도 더 긴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성장률을 보면 소파이가 기대하는 55%의 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5%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파이의 비즈니스가 커지고 핀테크 마켓이 빠르게 커짐에 따라서 갈릴레오의 성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봤을 때 리스크가 있습니다. IPO의 주가는 현재 1월 8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8불 74전인데 그 전날 소파이의 합병 소식으로 58%가량 급등했다가 현재 약간 빠진 상태입니다. 저는 IPO 2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어서 계속 홀드할 계획이고 현재로는 합병 이후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IPO 2에 투자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